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YS 그린에서 수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탄소중립 수소 환원 제출 포럼의 첫 번째 장을 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할 주제는 수소 경제와 이제 포스코 탄소 중립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해왔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수소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수전해라는 게 알칼라인 수전해라고 해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즉 수소 충전소를 최초로 설치했던 EM 솔루션의 전 본부장으로 있었던 김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미력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라 하면은 수소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히드로와 이제 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히드로와 젠이라는 발생하다라는 수소는 물에서 발생한다라는 뜻이고요. 수소는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물수자의 본디소자입니다. 원래 소자, 본디소자. 그래서 수소는 원래 물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섹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경제의 모습과 수소 경제 진단, 그리고 포스코의 탄소 중립 세 가지 섹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경제의 모습은 국제 정세와 국내 전략, 그다음 이제 기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경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나라의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안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식량입니다. 식량에 대한 자금률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표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집이 김해인데 김해에 갈 방법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식량하고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부족한 국가는 넘치는 국가에 가서 무력으로라도 찬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디펜스 이제 국방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 국방력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 두 번째 수소를 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수소에 대한 정의를 옛날에 이제 제르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화석연료에서 수소 중심의 에너지원이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 수소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엘빈 토플러가 화석 연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이나 러시아, 미국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공평하게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민주적인 생산과 소비가 있는 프로슈머라는 단계로 그래서 에너지 수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수소 시장의 전망인데,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맥켄지라는 데서 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2018년, 19년에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을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20년 대비 50년까지는 한 8배, 10엑사주로에서 한 78 정도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은 IEA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10만 대에서 240만 대에서 24배 증가가 될 거다.
물론 이거는 예전에 세웠던 거지만 크게 편차는 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등락이 심해서 현재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 시장이 그냥 넘어가면 장수가 너무 예. 세계 수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인프라 구축의 초기 단계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린 수소라는 것이 수소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 가장 깨끗한 방식이죠. 이거를 그린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화석연료가 이제 메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H4. 여기에다가 물을 섞어서 개질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수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블루 수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어딘가에는 저장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액화로 만들어 가지고 육상이나 해상, 즉 100m에서 한 1km 사이에 저장을 하는 방식, 이거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원전이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핑크 수소라고 해가지고 원전을 이용한 수소, 이거를 이제 핑크 수소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블루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어딘가 넣는 거죠. 이 블루 수소에 대한 공급이 가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30년도에는 이 블루와 수로 그린 수소의 생산이 좀 더 이제 가시화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유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축력이 강해야 됩니다.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응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화나 그다음에 암모니아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는 거고, 2040년도가 되면은 그린 수소가 지금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수소가 한 10,000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린 수소 말고 이제 그레이 수소는 한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은 그린 수소가 LNG 가격보다는 자동차 시장에서 LNG보다는 훨씬 싸게 되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한 3원 정도 싸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2050년 되면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수소 기반으로의 사회가 진입이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시장 및 전략 및 시장은 이쪽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3대 투자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AI도 없고 데이터 경제도 있는데 그 중 하나 수소가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에너지 안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비중이 97%, 지금 한 94%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서도 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를 투자 전략의 하나로 삼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 주시죠. 이거 동일한 거고, 됐습니다. 그럼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이제 수소 산업이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저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연료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근데 이제 수전해 쪽은 수소를 생산하는 쪽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레이 수소입니다. 이게 한 90%를 쓰고 있는데, 그레이 수소라는 것은
석유화학 공정이나 칠강 공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나프타 이제 분해 공정에서 발생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미약보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를 써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현재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딘가 이제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기업 수저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원가 개념으로 넣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국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시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도 보급이 좀 확대가 돼야 되고 현재 이제 자동차와 이제 버스 정도 수소차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형 트럭이나 기차나 항공까지 빨리 산업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나머지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제 수소라는 게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이 있고, 법과 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제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 순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부생 수소를 많이 쓰고 있고 계절 수소도 어느 정도 좀 활발하고 있는데 그린 수소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중으로 놨고, 유통 쪽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체 수소 하면서 이 TT 큐브 트레일이나 이쪽이 굉장히 좀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액화 쪽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중 정도로 이제 바라봤습니다. 활용 쪽은 연료전지가 사실은 강세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적에서도 이제 좀 탑 순위에 속하는, 그래서 제가 하이 쪽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 법과제도의 문제인데 수소가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수소를 만든 게 2004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좀 본격화된 게 이제 2017년 되면서 이제 활성화가 이뤘는데 사실은 저희처럼 먼저 시작한 업체들은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도 몇 번 접었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또 헤쳐 모여서 생산을 했다가 이렇게 한 게 한 4년 주기로 사업을 접었다가 생산했다가 접었다가 생산했다가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하게 R&D 지원에 이런 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지원이 사실은 됐다가 말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떴었습니다. 그때 뭐 주가도 한 5배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현 정부 들어서 수소가 약간 이제 R&D 지원 쪽이 주춤하면서 사실은 조금 좀 어렵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현재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그 기술 수준입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효율이 한 76에서 한 82%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한 50에서 79%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뭐 해외 수준에는 전부 다 뭐 2세대고 한국은 뭐 2세대 초나 1세대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1세대는 기존 이제 전력,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이용해서 그리드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 그걸 이제 1세대라고 보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리막이나 뭐 이온 이런 움직임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잘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데서는 촉매나 분리막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으로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이 되고 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한 4, 5년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수준은 약간 뒤처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수송 연료관 경계선 비교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 차량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차량으로 비교를 해갖고 2018년 기준으로 이제 LNG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km 가는데 얼마가 들릴 거냐 했을 때 이제 한 65원. 근데 수소 연료 전지차를 하게 되면 83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비싼 편이죠. 한 30% 정도가. 근데 이게 2030년도 되면 역전이 됩니다. 계산법은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수소를 하는 사람들은 수소가 좀 유리하게 계산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이렇게 되면은 수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단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포스코에 대한 탄소 중립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뭐 제 뒤에 강연하실 분들도 이 자료가 있던데, 그래서 2017년부터 9년까지 뭐 7,800만 톤이죠. ton인데 현재 이제 고로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고 2030년도부터는 보시다시피 이제 전기료를 활용하는 이제 중간 단계죠. 이게 쭉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될 거는 이제 수소 환원 제출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 이제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제 탄소 중립에 의한 감축률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이제 추출해서 이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포스코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뭐 이렇게 좀 분석 아닌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뭐 고로에서 전기로 그다음 하이렉스로 하는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외 수준의 업계의 MOU라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쪽을 보시면은 공급선 다변화로 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그 포스코에서 계속 발표는 합니다. 공급선 다변화로 인해 가지고 문제없이 수소를 공급하겠다 한 90%를. 근데 이제 이 3가지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어떤 자료를 봐도 어떤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그다음 이제 뭐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이제 포스코 쪽에 궁금했고 그다음 뭐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항상 좀 대답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건 뭐 했던 것들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제가 다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